네, 안녕하십니까. 물샘닷컴 이준수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사, 산업기사, 그러니까 산업안전에 관련된 거죠.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왜 필요한지를 좀 잠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영상은 강의를 처음 이제 듣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의를 듣고자 또는 산업안전이라는 이러한 자격증이 어떻게 필요로 하고 왜 우리가 따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. 이 산업안전기사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자격증인 건 사실입니다. 물론 이제 제가 취득할 때는 이제 오래된 일이었겠지만 이게 산업안전이라는 게 그냥 자격증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, 사실 저 같은 경우도 1996년도에 취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취업을 위한 그런 자격증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와서는 이게 취업에 의한 자격증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고, 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요구하기도 하고, 아니면은 내가 좀 더 주 자격이 있지만은 부가적으로 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브 자격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산업안전 기사는 어떻게 하면은 뭐 잘 합격할 것인가,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, 거기에 대한 설명이 주가 돼야 되겠죠. 산업안전은 총 6과목으로 구성됩니다. 먼저 첫째, 안전관리론이죠. 두 번째, 인간공학하고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. 세 번째, 기계위험 방지 기술이죠. 네 번째, 전기이고, 기계 설비, 전기 관련된 것들. 다섯 번째, 화학섭인 화공입니다.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안전기술인 건설이죠. 이것은 산업안전 기사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.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각 문제가 20문제에 나와서 총 기사는 1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산업안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기계하고 전기를, 화공하고 전기를 합쳐가지고 전체 20문제 나와서 이게 10문제, 이게 10문제에서 결국은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총 100문제가 되고 있죠. 근데 이 중에서 결국은 5과목이냐, 6과목이냐 해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. 근데 우리는 이 평균 60점을 맞는 게 뭐 평균 60점만 되면 되느냐, 그건 아니고 과락이 존재합니다. 각 과목별로 한 과목당 40점보다 더 낮은 40점까지는 괜찮아요. 뭐 36점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렇게 40점 미만이 되는 꽈락의 항목이 하나라도 있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평균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예 합격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은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암기, 그리고 이해, 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.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하기 위해서는 양이 굉장히 많죠. 그래서 산업안전기사는 뭐 산업암기기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굉장히 폭넓은 암기량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기계, 전기, 화공, 건설이고 인간공학 쪽이다 보니까 공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실제 제가 이것을 접해보면은 산업안전 분야 이 자격은 문과, 이과, 그리고 공학계 모두가 다 포함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? 그 이유는 우리가 기계를 잘 알고 전기를 잘 알고 화학을 잘 알고 건설을 잘 하자는 그런 뭐 건축기사라든지 화공기사, 전기기사, 또 기계설계기사 이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떠한 이 산업안전 기사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거죠. 우리가 이러한 기계 설비나 이러한 장비나 이러한 주어진 환경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공학적인 기술은 무엇이 있고, 그러한 기술을 반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같이 함께 있는 거죠. 그래서 산업안전 기사의 가장 큰 핵심의 것을 먼저 이해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법이 될 겁니다. 이 법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.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두 번째 시행령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관련된 시행규칙이 있죠.
법은 누가 제정을 하냐면은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합니다. 국회에서.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고, 이 법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시행령입니다. 하지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가야 되겠죠. 그것을 하는 게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되는 겁니다.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. 이것은 법에서 어떻게 해야 될,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라면은 이제 우리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 의무가 사업주에 편중되어 있고 어떤 것을 준수해야 될지 나와 있는 그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네 번째가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.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세부적으로 많이 나와요.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일반 통치라든지 인간공학 부분, 기계, 전기, 화공, 건설 분야, 그리고 보건 분야까지도 다 총망라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지켜야 될 사항, 뭐 이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, 이 작업을 할 때 점검해야 될 사항,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다루고 있는 거죠. 또 반면에 다섯 번째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는데요. 이 고시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 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이 법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, 즉 기업이나 아니면은 이것을 적용해야 될 사람들,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뭐 고용노동부 고시령으로 되어 있는 뭐 안전인증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전인증 대상의 방호장치라든지 아니면 교육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죠. 더 쉽게 또는 더 이것을 풀이할 수 있도록 더 알려주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인 안전보건 기술 지침이 있습니다.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샤 가이드죠. 이 코샤 가이드의 내용도 간간히 시험에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게차의 안정도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. 여러분들 같으면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어디에 들어있다 어디에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교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. 하지만 이 내용으로만 시험에 나오느냐? 절대 그렇지는 않죠. 이 내용은 법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이 같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론 그리고 법규 사항 그리고 기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에 있어서 전기나 기계 그리고 화공 건설에서 약간의 계산이 들어갔던 기본적인 계산식 이 정도로만 거의 해당되는 거죠. 근데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,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.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간혹 이런 분들 간혹이 하나 자주 계세요. 선생님,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기출 문제만 풀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. 기출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인강을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은 핵심은 그거예요. 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.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. 또 내가 암기에 자신이 있다면 좋은 내용일 수도 있죠. 하지만 필기의 문제답을 외웠을 때 이게 과연 만약에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또 2차 필기 필답과 작업형이 있습니다. 그때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예 차라리 인강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있다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래서 인강을 너무 공부한다는 위주보다는 좀 내가 공부에 도움을 받는 위주로 좀 들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산업안전 기사와 산업 기사의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이게 기사를 넘어서 기술사 또는 지도사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. 근데 우리는 뭐 기사 문제 따로 산업 기사 따로 또는 뭐 기술사 따로 지도사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릴 수 있는 이 강의를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첫째,